지금부터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후보 2차 공약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약 설명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금일 진행 순서 안내와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금일 공약 설명회는 일부로 후보자의 온라인 폼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30분 후 10분이 쉬는 시간을 갖고 2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주 월요일까지 온라인 폼 질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1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공약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학생자치기구라는 주제에 대한 후보자의 자유 발언 이후 후보자와 오프라인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3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공약 설명을 위해 진행자와 후보자들이 발언 시간 동안 마스크를 잠시 탈의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명회 도중 부득이하게 이동하시게 될 경우 카메라가 있는 중앙통로의 이용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회의 모든 내용과 질의응답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카메라로 촬영되며 강원대학교 방송국 유튜브, 페이스북에 업로드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대 후보인 코로나19 학생자치기구 주제의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원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기대 후보단의 정후보로 출마한 사회학과 1학번 김준겸, 부후보로 출마한 건축공학전공 1학번 김지환입니다. 소복소복 쌓인 하얀색 일상이 막을 내려가고 올해의 시작을 알리는 초록색 태동이 다가오던 2월의 어느 날, 새학기의 설렘을 만개시킬 준비에 여념이 없던 우리 대학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020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세상이 안내한 십몇 년을 묵묵히 인내한 보상으로 올해만을 기다려온 신입생이 품었던 설렘은 텅 빈 캠퍼스의 쓸쓸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게 그려낸 20대의 출발선을 마무리하고 더욱 성장한 캠퍼스 라이프를 기대했을 2, 3학년의 만개한 청춘은 먼지 쌓인 강의실 책상처럼 우두커니 멈춰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다져왔던 대학 시절의 마무리를 앞둔 채 후회 없는 마지막을 보내고자 했던 졸업반의 허탈함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불러일으킨 수개월의 과도기 속에서 당신이 견뎌온 변화와 고통은 상당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들이닥친 차가운 밀물 앞에 우리는 서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한없이 고통을 감내해 왔을 뿐입니다. 생기 없는 캠퍼스 속에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곳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수년간 우리 대학은 대학 구조개혁평가, D+ 등급 책정, 코로나19 확산 등 우리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다양한 위기에 처해왔습니다. 기대 후보단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향후 다가올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학생자치기구가 다져야 할 장기적 비전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의 과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감내해온 수개월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직면할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양한 변수 속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조건 속에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단계별 공약 배분과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강원대학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학생자치기구는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 변화의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학생자치기구로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단계별 공약 배분을 통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피드백을 통한 성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기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복지, 학업, 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단발적 공약이 아닌 강원대학교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춘천시 공공배달앱 강원대학교 프로모션 추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국방사회봉사 제도 신설 등 강원대학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히고 모두가 처음 겪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항상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시 학사 일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학본부에 발빠르게 전달하고 대학본부의 결정과 공지를 신속하게 학우분들께 전달함으로써 매개체 역할을 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언택트 문화와 융합시켜 축소된 면대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제한적 상황과 힘든 학업으로 인해 지친 대학 생활에 즐거움보다는 위로를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에 기대가 약속드린 54개의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역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행사와 복지 또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사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사 운영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가 되어서야 TF국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사후 처리에 중점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구조는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총학생회는 학사 운영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것을 대학에 투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앞으로의 교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담론 수렴과 체계적인 필터링을 통한 의견 전달 구조를 미리 다져내 종식 시기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춰 우리 대학의 방향성에 학우들의 목소리가 투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대는 이러한 구조를 다져내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의 가동태세를 상시 확립하고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우리 대학과의 소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국내 대학 정책에 실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로도 초점을 넓히겠습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대학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입을 열고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의 자세를 갖춘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듯 2021년도에 모든 학생자치기구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의 아마추어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기대 후보다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나 초심을 되새기겠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따끔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적극 수렴해 기회로 탈바꿈해낼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솔직 담백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께 먼저 보이며 강원대학교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할 수 있는 문화를 앞장서서 우리 기대 후보단이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생이 학생을 위하여, 즉 본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매개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절실히 여기고 하고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화음으로 묶어내 다시금 강원대학교에 따뜻한 봄이 도래할 수 있도록 기대가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슬로건에 떳떳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대 후보와 학우분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단이 자유 발언에 대한 질문이나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질문자가 없다면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들도 다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뒤 학과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다면 지금부터 5분 후 19분에 공약 설명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전환경영전공 1학번 김현우입니다. 먼저 준비하신 자들 정말 잘 들었고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경우 강원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중심인 총학생회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또한 강원대학교에 작건 크던 많은 자치기구들을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이 시기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면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은 올해처럼 조금 현저히 광범위한 넓이를 할 수 없고 범위가 많이 줄어들고 좀 농도가 얕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고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듯이 총학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학생회는 기존에 있는 이제 과학생회, 전공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린다기보다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총학생회의 목소리나 혹은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뭐 교학협의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것을 전공과 과 그리고 단과대학 학생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후에 그 목소리를 모아서 저희가 대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로도까지 초점을 넓혀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춘 학생자치기구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참고하고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속에서는 대학 문화의 발상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학 문화의 발상보다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학우분들이 안전한 학업 환경을 가지실 수 있고 또 좀 더 효율적인 수업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이 형성화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종식 시부터 2단계까지 안내해드린 그러한 공약들을 잘 배분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수렴해 놓은 다음에 거리두기 단계 수준에 맞춰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에 재학 중인 후학번 이만입니다. 자율전공 운영위원회 공식 도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전공 운영위원회는 2019년에 처음 생겨 특별자치기구로서 존재했지만 처음에는 과 사무실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자율전공 학생들은 학과 행사를 부족과 부족한 학과 행사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후보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율전공 운영위원회를 교육하고 운영해 나갈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학우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학우분께서 제시를 해주셨듯이 현재 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측이나 혹은 과사무실 혹은 대학 본부에서도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무질서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자율전공학부 신입생분들은 매번 대학 문화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학우분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자율전공학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고자 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를 특별자치기구로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율전공학부를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저희 그 과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본부 담당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이 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로 활동하고 소집될 수 있는 학생분들에게 어떠한 메리트를 학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방안을 찾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운영위원회라든지 학생자치기구에 있어서 좀 최고 기구, 최고 회의 기구에서 의견을 본 후에 방향성을 체결을 볼 예정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다면 지금부터 5분 후 19시 26분에 공약 설명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생명학과에 재학 중인 1호학번 영광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졸업식이랑 입학식 모두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졸업식은 모르겠더라도 입학식만큼은 신입생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유지된다면 입학식 대신에 뭐 다른 대안이라던가 아니면 입학식을 강행한다거나 그런 예정이 있으신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대학 본부와의 입학식 내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대학 본부 담당 부처와의 입학식 진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 나가볼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지적해 주셨듯이 입학식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분들께서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와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좀 이렇게 약화돼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된다면 입학식을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이상 시에는 많은 학우분들께서 입학식보다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더 클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한 진행보다는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저런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기존의 입학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학 본부와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5월 초부터 내년 이제 21학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안성맞춤 프로그램을 꼭 입학식만이 아닌 더욱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할 수 있고 다른 학생자치기구분들께도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최영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보자분들께 질문드릴 사항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교육부라는 말이 굉장히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검색해본 바로는 올해 경상지역에서 5개 대학이 연합해서 교육부에 목소리를 전하려 했으나 그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 기타 서울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후보자분들께서는 교육부의 목소리를 전할 때 좀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 발생한 이후로 많은 대학교에서 대학교 연합체를 구성해 교육부로의 이제 초점을 맞춰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학우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교육부는 대학교와의 소통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로지 수직적인 소통과 수직적으로 내려꽂는 그러한 방침을 내려놓을 뿐이었지 저희에게 이렇게 저렇게 방침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교육부로도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 또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의해서 대학 운영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학과 저희 총학생회와 그리고 기타 학우분들은 사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부에서 내는 방책에 대해서 번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자인 우리가 그저 멍하니 피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교육부로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자체도
처음 맞아보는 팬데믹 속에서 온라인 강의 진행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껴안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단체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고칠 수 있는 점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좀 더 안전한 학업 환경을 구상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 저희가 당선이 되어 임기가 시작이 된다면 강원대학교뿐만 아니라 춘천 지역, 더 나아가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와의 연합체를 구성해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유지되었을 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과 좀 더 안전한 학업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문, 기자회견, 찾아가는 등 많은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화학공학과 인류학과 김명규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기제에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 조치기구는 이를 공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구조는 학생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비대위에 학생위원회 소집하게 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교육부도 대학교부도 마찬가지로 학생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정말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학생위원회 소집해서 좀 더 원활하고 융통성 있는 그러한 회의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과연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생위원회를 더욱 소집하는 것을 허락을 해줄까? 이것은 근본적인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교직원분들과 교수진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저희 총학생회장단 후보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우들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제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결국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후보단은 코로나19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공약 설명회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기구체에 있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투영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해내고 그리고 우리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대학이 그것을 투영시킬 수 있고 대학이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다면 지금부터 5분 후 19시 35분에 공약 설명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과 1과학번 박찬덕이라고 합니다. 저기 학생식당 모니터링을 통한 음식메뉴 개편에서 포장 음식 도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백록관이나 천지동 같은 경우는 위생 문제 때문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백록관, 천지관은 집단 급식소로 분류되어 있어서 음식의 반입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리관은 현재는 집단 급식소로 분류되어 있지만 두리관 학생식당부터는 휴게 음식점으로 음식점의 분류를 개편해서 휴게 음식, 포장 음식까지 도입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저희 학생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된 포장 음식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과 지질학과 제작중도 대리입니다. 일단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관님들께서 혹시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해주신 공약 중에 온라인 OT 진행자를 신설을 부분의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 OT를 진행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학생의 공약 이행에 따른 혜택을 받는 학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학우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그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 이 공약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온라인 OT 진행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번 학기에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제도였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학과와 신문방송학과를 같이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어떤 식으로 팬데믹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교수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직접 카톡방을 파서 학생분들께 이 강의에 대한 시험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까라고 물어보는 교수님도 있으셨고요. 온라인 줌이라든지 혹은 잠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 향후 온라인으로 진행될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는지 스스럼 없는 토론과 스스럼 없는 공론장을 형성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의가 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시야가 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강의에 대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교수님과의 호흡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한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의를 구성하는 주체자가 교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구성체가 되어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러한 민주적인 소통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나 메리트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우분들께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온라인 OT라든지 혹은 교수님과 강의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당선이 된다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나 혹은 대학본부 학사지원과에 참여해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들께서 온라인 OT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방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줌을 이용한 간단한 OT 혹은 강의 계획에 대해서 수업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지하거나 혹은 학생들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즉 보호부님과 같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로종합생회장단 분들께서 제의를 해주신 덕분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시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님들께서 학생자치기구 임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발빠르게 직접 뛰어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온라인 OT나 혹은 이러한 수업 계획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듣지 못한 상태로 어영부영 강의 시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접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본부 관련 부처에 직접 건의를 드려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온라인 OT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소통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공문이라든지 혹은 담당 부처에 있는 학생과장분들과 그리고 교직원분들께 직접 소통을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과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현재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코로나 비대위에 전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학생위원회 소집되게 된다면 결국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느꼈던 올해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결국 총학생회장단만 소집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총학생회장단도 학생자치기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직책과 상관없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대학을 이끄는데 참가하고 열정을 나누고 싶은 학우분들이 꼭 학생자치기구 위원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우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단순히 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학생위원회 소집 요건을 제약을 걸지 않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폼을 통해 자유롭게 모집을 받아 총학생회 차원에서 함께 자유로운 면접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학생위원으로 소집되었을 때 더 궁극적인 학우들의 문제점과 더 많은 학우분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열정을 갖춘 우리 학우분들을 소집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모집 요건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저희가 공지를 드려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교직원분들과 협의를 통해 구성 요건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대학 사업과 재학 중인 조경재라고 합니다. 네, 우선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만약 향후 학우분들과 학생자치기구 그리고 대학본부, 교직원분들, 대학이 구성한 공동의 노력으로 내년 한 해에 현 암울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올바른 대학 문화 조성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이 향후 강원대학교에 어떠한 자산과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후보자분들이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경재 학우님께서 질문 주신 그러한 전제는 강원대학교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학 본부, 그리고 교직원분들, 교수님들, 학생자치기구, 그리고 일반학우 이렇게 5가지의 타이틀로 목소리가 나오고 공론장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D++ 등급 채점 등 코로나19 확산 등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야 소통의 구조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제가 신입생 때 2015년에 신입생이었는데
공고학번 선배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최소 10년이라는 얘기겠죠? 해결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납니다. 과연 저와 부후보님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근본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어져온 대학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학생자치기구 임원으로서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1차 공약 설명회 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다 해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그것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총학생회로 출마를 하겠다는 다짐을 한 이유는 계란으로 발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위를 들춰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들춰내가지고 기본적인 문제점을 당장 내년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해결이 돼가는 그런 기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자산으로 남을지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내년 당장 약속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과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기제를 시작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총학생회도 작년 총학생회도 재작년 총학생회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대학 공부로.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공부가 소통을 거부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와의 협의점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과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과는 조금 답변이 상이할 수 있지만 결과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집중해서 저희가 원하는 최소의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각 구성체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기제가 출발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대학 공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통의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상을 하고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일반 학우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좀 더 소통이 보장될 수 있는 강원대학교를 만들고 학우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강원대학교가 모든 구성원이 합작하여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이 팬데믹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무조건 이룰 수 있다는 거짓말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그 구조가 만들 수 있는 기제를 꼭 출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되건 몇십 년이 되건 그 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보상은 그때까지 노력해온 모든 학생자치기구 임원분들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강원대학교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수와 교직원이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약자가 아니고 그 누구도 강자가 아닌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질의응답 시간이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개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다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금일 공약 설명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금일 공약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학우분들과 그리고 설명회를 준비해주신 후보단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학년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후보 제2차 공약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